깊은 산골짜기에 자리한 작은 마을. 아침 햇살이 비쳐오면 달 울음소리가 정적을 깨우고 이내 사람들의 부산한 움직임이 시작되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는 김첨지라는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평생을 농사꾼으로 살아오며 땅과 씨름하고 하늘의 섭리를 거스를 수 없음을 온몸으로 깨달은 지혜로운 이였습니다. 그의 삶은 굽이굽이 흐르는 강물처럼 순탄치 않았지만 그 모든 역경 속에서 인생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깊은 통찰력을 얻었습니다. 그는 마을 어기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 오랜 세월 그 자리를 지켜온 고목처럼 묵묵히 앉아 오가는 이들을 말없이 지켜보며 때로는 희미하게 때로는 깊이 있는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수많은 세월의 풍파를 견뎌온 인생의 희로애락과 모든 것이 더섭다는 깨달,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긍정하는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요. 어느 날 이 평화로운 산골 마을에 한양의 명문가에서 내려온 젊은 선비 이도령이 찾아왔습니다. 이도령은 수려한 용모와 뛰어난 학식을 겸비한 재원이었으나 그의 내면은 깊은 고뇌와 번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학문에 정진할수록 세상의 모든 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더섭는 것인지 깨달아갔고 인간 존재의 유한함과 삶의 본질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밤낮으로 애썼습니다. 부귀영화는 한순간의 꿈과 같고 명예는 바람 앞에 등불처럼 흔들리는 것임을 절감하며 결국 속세의 번잡함과 의미 없는 경쟁을 뒤로한 채 답을 찾아 헤매다 이 외딴 마을에 다다른 것이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지쳐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진리를 갈구하는 뜨거운 열정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도령은 김첨지 노인의 지혜를 듣고자 정중히 다가가 인사를 올리고 자신의 오랜 고민과 마음속 깊이 자리한 번민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어르신, 저는 오랜 세월 학문에 내진하며 진리를 탐구해 왔습니다만 오히려 학문이 깊어질수록 삶이 마치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짙은 안개와 같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고 부귀영화는 한순간의 쾌락에 불과하며 어렵게 얻은 명예조차도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인 듯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토록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을 좇아 이토록 발버둥 치는 것입니까? 이 더습는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도무지 찾을 수가 없어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뇌하고 있습니다. 이도령의 목소리에는 젊은이다운 고뇌와 번민이 여실히 드러났으며 그의 눈빛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깊은 미로 속을 헤매는 듯 불안정해 보였습니다. 김첨지 노인은 이도령의 말을 묵묵히 그리고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그 눈빛은 세상의 모든 것을 포용하는 듯 따뜻하고 깊었습니다. 노인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이도령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나지막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굳건한 신념과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선비님, 세상의 모든 것이 더섭다는 말씀,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피어나는 꽃은 그 어떤 아름다움을 뽐내든 언젠가는 시들어 땅으로 돌아가고 힘차게 솟아오르는 강물도 결국은 드넓은 바다로 흘러 사라지는 것이 자연의 순리이며 인생의 이치입니다. 만물이 생겨나면 반드시 소멸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선비님, 그 모든 더섭음과 유한함 속에도 분명하고 굳건한 의미가 숨어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더섭음 그 자체가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더섭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느끼고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는 법입니다. 노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오랜 세월을 통해 얻어진 확고한 믿음과 깊은 지혜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는 평온함과 함께 세상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은 통찰력이 번뜩였습니다. 노인은 말을 잠시 멈추고 먼 산을 응시하더니 지나간 옛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직 어린아이였을 적 우리 마을에는 최진사 댁이라는 아주 부유한 가문이 있었습니다. 최진사는 수천 마지기의 넓은 논밭과 수십 명의 노비를 거느리고 있었으며 그야말로 남부러울 것 없는 호화로운 삶을 살았지요. 그는 늘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했었고 자신의 재산을 불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삶의 목표는 오직 부의 축적과 권세의 확장이었습니다. 먹고 입는 것 하나까지도 최고급만을 고집했으며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에게는 한없이 인색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들의 것을 빼앗는 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겉으로는 그의 부를 부러워하고 굽실거렸지만 속으로는 그의 탐욕과 비정함을 경멸했습니다. 그의 아들 또한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아 흥청망청 쓰는 것에만 관심이 많았고 가난한 이웃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깔보고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최진사는 자신의 가문이 영원히 번성할 것이라 굳게 믿으며 더 많은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든 노력은 오직 자신과 자신의 가문을 위한 이기적인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김첨지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그 어떤 권세와 부귀도 비켜가지 않는 법. 마치 더섭는 인생의 무상함을 증명하듯 어느 해 기록적인 큰 홍수가 마을을 덮쳤습니다. 최진사의 넓은 논밭은 삽시간에 물에 잠기고 어렵게 모았던 재물도 대부분 휩쓸려 갔습니다. 그의 호화로운 저택도 여기저기 파손되어 옛 모습을 잃었지요. 설상가상으로 최진사는 모든 것을 잃은 충격과 화병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그의 아들은 남은 재산마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방탕한 생활을 이어가다가 결국 모두 탕진하며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말았습니다. 한때 이 마을에서 가장 위세를 떨치던 최진사 댁은 삽시간에 폐허가 되었고 그 많던 재물과 권세는 연기처럼 허무하게 사라져 버렸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인생의 무상함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결국 그들이 평생을 바쳐 움켜쥐려 했던 것들은 한 줌의 흙과 다름없이 허무하게 돌아갔을 뿐입니다. 그들의 삶은 마치 한여름 밤의 꿈처럼 짧고 허망했습니다. 이도령은 노인의 이야기에 깊이 몰입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쫓아왔던 부귀 영화와 명예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들이 얼마나 쉽게 사라질 수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노인은 잠시 목을 축이더니 또 다른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희망과 긍정의 기운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 마을 건너편의 작은 움집에 박도령이라는 젊은이가 살았습니다. 그는 비록 가난했지만 마음이 곱고 인품이 뛰어나며 인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는 자신의 지식과 재능을 이웃을 위해 아낌없이 사용했습니다. 그를 모르는 어르신들에게는 그를 가르쳐 드리고 병든 이웃에게는 산속 깊은 곳까지 들어가 약초를 구해다 주었으며 마을의 크고 작은 일에는 늘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앞장섰습니다. 그는 남을 돕는 일에
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았고 오직 사람들의 작은 미소와 감사에 만족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그에게는 최진사처럼 많은 재물도 높은 벼슬도 없었지만 그의 주변에는 항상 따뜻한 온기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의 존재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되어 주었습니다. 어느 해 나라에 걷잡을 수 없는 역병이 돌아 마을이 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쓰러지고 마을은 공포와 슬픔에 휩싸였지요.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서로를 피하기 시작했고 마을 전체가 활기를 잃어갔습니다. 그때 박도령은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병자들을 간호하며 치료법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산과 들을 헤매며 효과적인 약초를 찾았고 자신의 얼마 안 되는 재산마저 털어 약재를 구해왔습니다. 그는 전염의 위험도 아랑곳하지 않고 병자들의 곁을 지키며 정성껏 간호했습니다. 밤낮으로 애쓴 끝에 그는 마침내 귀한 약초를 찾아내어 병자들을 치료했고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이 큰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비록 박도령 자신도 병을 앓아 사경을 헤매기도 했지만 그는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그의 희생과 봉사 덕분에 마을은 다시 평화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김첨지 노인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박도령은 훗날 많은 이들의 존경과 추앙을 받으며 백성을 위한 훌륭한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높은 벼슬에 올랐지만 결코 초심을 잃지 않고 언제나 백성들의 아픔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최진사처럼 일시적인 재물이나 허망한 권력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선행과 지혜로운 가르침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전설처럼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덧없는 인생 속에서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을 찾아가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노인의 눈빛은 멀리 산봉우리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보였습니다. 이도령은 노인의 두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최진사의 덧없는 삶과 각 도령의 의미 있는 삶을 비교하며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고민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쌓여있던 혼란과 번민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여 무인에게 진심 어린 경의를 표했습니다. 어르신, 이제야 비로소 깨닫겠습니다.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덧없는 인생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좇아야 하며 무엇이 진정으로 영원히 남는 가치인지 말입니다. 재물과 명예는 한순간의 그림자에 불과하며 그것들을 좇는 것은 마치 신기루를 좇는 것과 같음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실된 선행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사람들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쉰다는 것을요.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방황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대신 새로운 깨달음과 굳건한 결단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고뇌 끝에 찾아온 평화로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비니, 인생은 마치 쉼없이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결국 흘러가 버리고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지요. 하지만 그 강물이 마르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가며 세상 만물을 이롭게 하듯이 우리의 삶 또한 덧없음 속에서도 영원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작은 선행 하나하나가 모여 세상을 이롭게 하고 서로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것.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
절망에 빠진 이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것. 그것이야말로 덧없는 삶을 진정으로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김첨지 노인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어떤 웅장한 설교보다도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의 말은 이도령의 마음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이도령은 노인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돌아갈 곳과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분명히 알게 된 듯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다짐과 희망이 샘솟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귀한 가르침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헛된 부귀영화나 일시적인 명예를 좇는 대신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저의 학문이 비록 미천할지라도 제가 가진 지혜를 세상의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데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저의 남은 생을 오직 이웃과 백성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와 흔들림 없는 신념이 담겨 있었으며 그의 눈빛은 굳은 결심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첨지 노인은 이도령의 변화된 모습에 흡족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의 지혜가 가득했지만 그 미소는 소박하면서도 깊은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옳은 생각입니다. 선비니. 덧없는 인생은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며 살아가는지에 따라 그 의미는 천지 차이로 달라지는 법입니다. 인생의 길은 마치 거친 파도가 이는 바다와 같아서 예측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 길 위에서 의미 있는 발자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부디 선비님의 걸음이 어둠 속을 헤매는 이들에게 빛이 되고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선비님의 뜻이 하늘에 다 만백성에게 이로운 결과를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노인의 눈빛, 이도령의 앞날을 축복하는 듯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도령은 며칠 동안 마을에 머물며 김첨지 노인과 더욱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노인의 삶의 지혜와 통찰력을 배우고 마을 사람들의 소박하지만 진실된 삶을 가까이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그들의 순수한 마음과 서로 돕고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진정한 행복과 삶의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화려한 궁궐이나 높은 벼슬자리, 번잡한 도시의 삶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었던 평화와 만족감을 바로지 이곳 사람들의 따뜻한 온정이 흐르는 작은 마을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덧없는 인생에 대한 고뇌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삶의 긍정적인 면을 보고 자신의 역할을 찾아 감사하며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것을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세상에 대한 새로운 희망과 사랑이 움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도령은 정든 마을을 떠나 한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올랐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떠나올 때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과거의 방황과 고뇌는 온데간데 없고 한층 더 단단해지고 분명해진 결심으로 가득 찬 걸음이었습니다. 그의 등에는 무거운 책꾸러미 대신 김첨지 노인의 지혜와 마을 사람들의 순수한 마음이 담겨 있는 듯 가벼웠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명예나 부를 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백성들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자신의 모든 지혜와 노력을 아낌없이 쏟았습니다. 그는 관직에 나아가서도 늘 낮은 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고 백성을 위한 어질고 현명한 정치를 펼치며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후세에까지 길이 전해지며 어진 관리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김첨지 노인은 느티나무 아래 앉아 멀어지는 이도령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덧없는 인생 속에서도 누군가는 이토록 의미 있는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는. 노인은 다시 한번 자신이 살아온 구비구비 많던 삶과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묵묵히 되새겼습니다. 해는 서산으로 기울고 붉게 물든 노을빛이 평화로운 마을을 감싸 안으며 하루가 저물어 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삶의 덧없음과 그 속에서 피어나는 의미의 가치가 더욱 선명하고 깊이 있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조화롭게 어우러져 보는 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깨달음을 선사하는 듯했습니다. 노인은 고요히 눈을 감고 바람 소리에 실려오는 나무십 소리를 들으며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세상 모든 존재에 대한 따뜻한 연민과 함께 삶의 모든 순간이 소중하다는 진리가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덧없는 인생 속에서도 진정한 가치를 찾아가는 인간의 아름다운 여정은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